네, 이번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업종과 종목에 대한 전략을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핫한 업종, 종목은 어디일까요? 준비된 리스트부터 만나보시죠. 자, 먼저 SK하이닉스 반도체 쪽부터 출발합니다. 하이닉스 2분기 실적 아주 압도적으로 나왔죠. 삼성전자가 4억 원대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 하이닉스는 9조 원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아니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투자 리포트를 좀 하향 조정했었잖아요. 네. 뭐 너무 섣부른 판단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좀 근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하향 조정을 했는데 그 얘기한 걸 보니까 HBM 수요가 지속 증가하는 데는 여전히 동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HBM 가격이 처음으로 이제 하락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얘기고 이 그 하락하는 수준이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하면서 SK하이닉스의 그 실적도 하향 조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거예요. 그 근거로 또 제시한 게 HBM4 시장부터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면서 경쟁 구도가 시작되면서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이런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제가 좀 반박하자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먼저 그 HBM 시장 규모에 대한 그 가트너라든지 이 블룸버그라든지 등의 그 전망을 보면요. 네. 여전히 연평균 33%에서 40% 이상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크게 변화가 네, 없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P와 Q를 항상 같이 봐야 되는데요. 때문에 설령 가격이 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요 증가분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제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HBM4의 경쟁 관련해서 이 삼성전자 등 이 후발 경쟁 업체들이 아직 SK하이닉스와의 그 기술 격차를 단기간에 좁히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따라서 작년 하반기 때 그 모건 스탠리 보고서로 인해서 저가 매수 기회가 왔었죠. 그때처럼 이번에도 이 조정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SK하이닉스는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판단이 이제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의외로 삼성전자가 빠르게 치고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병행 매매하고 있거든요. 이 전략에서 언제든지 롱숏 전략으로 전략을 수정할 준비는 이제 하고 있다는 점도 또 말씀을 드리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글의 모 회사죠. 알파벳 쪽에서도 깜짝 실적이 나온 이슈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AI 관련된 섹터에 정말 숨을 불어넣는 건가? 이런 기대 심리가 많더라고요. 허인남 대표께서는 반도체 쪽 전반적인 투자 의견이 좀 어떠신지요? 네, 우선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첫 9조 원을 이제 돌파를 했는데 네.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배경부터 한번 언급을 드리면 이제 글로벌 AI 수요 확대에 따라서 이제 HBM과 이제 DDR5 판매가 이제 급증을 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여기에 낸드와 디램 출하 확대가 좀 이거에 대한 투자도 좀 과속화되고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AI 분위기를 파악할 때는 역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 기술주 주요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실적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알파벳이 이제 2분기 깜짝 성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AI 투자에 이제 850억 달러를 이제 사용하겠다 하면서 좀 더 투자의 그 분위기를 좀 높여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이제 이런 글로벌 빅테크 실적을 또 통과하면서 전체적인 좀 AI 반도체 분위기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제 그 이재명 새 정부 출범 후에 좀 중소형 AI 반도체 종목들보다는 이제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한 시총 상위부터 움직였는데 코스피와 코스닥의 그 키 맞추기까지, 그러니까 즉 코스닥이 코스피를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까지 나와준다면 살짝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 중소형 AI 반도체에도 우리가 좀 주목을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략적인 부분들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볼 쪽이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이 섹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도 같은데 정말 이번엔 정말 2차 전지 시대가 열리는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리튬 가격 상승에 LG 엔솔의 승소 이슈, 호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영구 대표께서 방송을 통해서 2차 전지를 몇 차례 언급하셨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뷰는 유지하시는 걸까요? 네, 예, 맞습니다. 지금 리튬 가격이 22년 11월에 A라는 그 지점 차트를 좀 보시면은 네. 60만 위안을 갖다 찍고 나서 폭락을 했었는데요. 폭락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라 7만 위안까지 떨어졌어요. B 지점까지.
그런데 지금 거기가 쌍바닥권의 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바닥이. 오늘 날짜로 75,000 위안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이제부터는 이제 상승 전환을 할 수 있는 리튬의 재고가 소진이 되고 있어요. 빠르게 2030년까지 이제 이렇게 재고가 소진이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흐름들의 리튬이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바라볼 때 리튬만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되는데 종목들을 보면 5월에 진바닥을 다 확인을 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이제 대세의 상승 전환으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고요. 그 흐름들에서 볼 때 포스코홀딩스나 LG엔솔 또 그리고 굵직한 시총 상위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것은 바로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눈에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상승을 그동안에는 많이 속아왔었잖아요. 올라간다 그러다가 계속 떨어지기만 했었잖아요. 이제는 가짜 반등이 아니라 진짜 반등이고 이것이 상승의 시작이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싼 가격에는 매수 못할 이유가 없으니까 네.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홀딩스, 또 LG엔솔, 엘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두려울 이유 없이 줍줍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왔다는 점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우 대표께서도 같은 결에서 2차 전지를 바라보시는지 궁금한데 지금 뭐 투자 타이밍적으로 어떤 자리라고 판단하실까요? 지난번 방송까지는 저도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네. 약간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조금 말씀드렸는데 조심스러우셨는데 이번 주부터는 약간의 변화가 좀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세요?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적인 측면들이 이제 흑자 전환을 들어섰고 그 부분에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AMPC, 그러니까 보조금을 제외하고도 이제 영업이익이 전환을 했다라는 거,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점이고 그게 6분기 만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한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매출 자체는 캐즘 영역에 아직은 위치해 있지만 전체적인 사항들이 영업이익을 전환을 시켰다는 얘기는 그 단가적인 측면들을 모두 다 저가 부분에서 만들어 놓고 이제 전체적인 시장 성장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수급적으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장 낙폭과대 주식에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공매도 환매수에 관련된 그러니까 숏스퀴즈성으로 물량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LNF와 LG 에너지 솔루션 등이 그 물량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들이고요. 내용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려던 상호 관세율을 15%까지 낮추기로 합의하면서 국내도 25%보다는 훨씬 더 낮은 관세율을 좀 매길 가능성이 높아졌고 네.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이나 관련 부품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2차 전지나 뭐 리튬 시장의 성장성을 기대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제 중국 리튬 가격까지 상승을 하면서 반등을 이끄는 요인들이 나온 것으로 봐서 대형급들이 이제 중장기 이평선들을 최근에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기술적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인데 그래서 코스모화학이나 뭐 대주전자재료, 뭐 엔캠 등의 공매도 잔고가 높았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을 바닥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이제는 전략적으로 좀 바뀔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타이밍적으로 변화의 때가 왔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다음은 자동차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뭐 미국과 일본 간의 협상에서는 자동차 관련된 관세가 거의 절반가량 낮아졌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주도 반응을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수준 정도만 나와도 괜찮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허인남 대표님, 자동차죠. 뭐 관세 관련해서 지금 필요한 전략은 어떤 부분이 될까요? 네, 우선 이제 그 이번 주 현대차의 그 실적의 좀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 네. 2분기 영업이익이 약 3조 6천억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이제 지난해 동기 대비 15.8% 이제 감소한 숫자인데 지난해까지 이제 최대 실적 흐름을 이제 이어가던 이런 영업이익이 10%대로 이제 감소한 것은 20년 3분기 이후 거의 5년 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이제 결국 작년 4월부터 부과된 미국의 이제 25% 자동차 관세가 이제 수익성 악화로 좀 연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 주 이제 현대차가 살짝 좀 반등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이는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에 따른 또 추가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 현대차의 그 친환경차 판매량이 좀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인데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모델 판매가 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또 관세로 인한 이런 시장의 재편성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는 또 수혜가 또 기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주 일단 뭐 관세 관련해서 저희가 실적 부분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도출되는 합의 상황들에 따라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도 다뤄보고 있고 자세한 정보는 저희가 필살기 카카오 채널에서도 그 외의 부분들도 확인 가능하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철강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강주. 이슈가 됐습니다. 중국의 생산 감소 소식도 있었고요. 일본이 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 이게 작용을 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김영구 대표님, 철강주가 또 모처럼 저희가 이 시간에 다뤄보네요.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 거라 보세요? 네, 일단 좋아 보입니다. 이유는 좋다. 예. 일본이 알래스카 LNG에 참여를 했다? 결국 우리도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간다? 이런 가능성이 쪽으로 더 높아졌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네. 참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세와 엮이면서 결국은 우리도 참여를 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중국산 철강 그 덤핑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던 것이 우리나라 철강 산업인데요. 최근 들어서 현대제철이라든가 포스코홀딩스의 움직임을 보면 확실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관광 관련주인 동양철관이나 몇몇 종목들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관심을 둔다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네. 바닥권에서 폭락한 상태에서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게 2차 전지와 또 맞물려서 철강과 맞물려서 움직이는 개념이거든요. 대세 상승의 어떤 초동기형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또 관심을 둬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매수 가격 밴드를 잠깐 말씀드리면 33만 원에서 32만 원 사이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집중 매수해도 좋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저희가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허인남 대표께서도 철강주에 대한 뷰를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자리가 뭐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네, 보세요? 일단 두 가지의 상승 모멘텀을 이제 확보하기 시작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는데 예.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알래스카 모멘텀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중소형 테마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공간이 형성되고 있고 또 말씀드린 그 중국 관련해서는 이제 수급 종목들이 또 덩어리가 좀 큰 종목군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또 타점들도 이제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장기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철강 관련주들이 계속 좀 분위기가 또 좋을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또 섹터의 철강주도 등장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약바이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또 최근에 긍정적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호실적, 또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동우 대표님 이쪽 섹터가 종목별로 개별 모멘텀이 또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택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완전 달라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어떤 조언을 주시고 싶으실까요? 일단 바이오 제약 쪽은 조금 맑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맑다. 네. 뭐 가장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뭐 물론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닙니다만 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총 상위주 중심으로 먼저 돌파가 시작이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한번 흔들리고 나면 그러니까 재차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가장 주도급들이 뭔지를 체크를 하면 되는데 이번에 조선과 바이오 제약이 조금 두드러진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금리 인하 기대감은 커지는데 보통 이제 바이오 제약주들이 시장을 아웃퍼폼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기술 이전 가능성과 함께 하반기에 가장 크게 작용을 하기는 합니다. 이번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D&D 파마텍과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삼천당 제약과 ABL 바이오 등 시총 상위 바이오 제약주들이 시동을 걸면서 추가 돌파에 용이한 모습을 보였고 네. 당분간 업종 내에서 순환매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요. 관련으로 이제 올릭스 그리고 한올 바이오 파마, GI 이노베이션 그리고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등도 추가 돌파로 용이하니까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구 대표님은 제약바이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투자자분들이 관심 섹터로 늦게라도 합류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 당연히 있습니다. 네네. 일단 바이오 제약 쪽으로 본다면 세 가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 수출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신약 관련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삼천당 제약 같이 뭐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개념. 요 세 가지 개념으로 좀 보면 되겠고요. 그 외에 뭐 CDMO가 있긴 있지만 이 세 가지 정도를 일단 압축을 해보면 돈 되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 흐름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기술 수출 같은 경우는 뭐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리가켄바이오 여러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였는데요. 알테오젠만 해도 또 하반기에 또 FDA 승인이나 이런 제 조건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런 재료에 따라서 또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되니까 순환
상승에 의해서 움직이는 바이오 섹터의 그 흐름들을 잘 따라서 하시면 충분히 그 매력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주들은 계속 관심의 대상으로 삼고 하지만 너무 비중 자체는 너무 많이 두지 않고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 네네. 담아가는 전략 정도로 지금 말씀을 주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섹터 바로 엔터입니다. 뭐 엔터주의 최근 흐름도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중국 관련 호재도 있고요. 또 주요 아티스트의 컴백 시즌이 겹친 데다가 최근에 다 들어보셨죠.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또 글로벌 시장을 강타하는 그런 또 흥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또 상당하더라고요. 저희가 뭐 보지 않으신 분들은 또 모르실 수도 있지만 세계적 인기가 상당하던데 엔터주 접근 전략 한번 볼까요? 김진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이제 상반기에 이미 그 관세 무풍지대다 그리고 한알령의 해제다 이런 호재들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죠. 저도 이제 하이브를 3월 조정 시 추천을 드렸었고요. 목표가 일단 30만 원 돌파해서 32만 원까지 또 올라갔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하고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좀 숨고르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다시 또 좋은 매수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K-팝 데몬 헌터스의 그 흥행도요. K-팝에 대한 그 팬덤 확대에 플러스 요인으로 계속해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저평가되어 보이는 종목 2개가 눈에 띄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어딜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먼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예, 하이브는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도 단기 저점 신호와 함께 그 정고점 지지력을 재확인하는 그런 타점에 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월달에 BTS 멤버 전원이 군복무를 마친 이후에 세계 각지에서 그 BTS 팝업을 개최하는 등 지금 활동을 재개를 했고요. 또한 그 내년에 완전체로 월드 투어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이게 조정받을 때가 선취매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대는 26만 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JYP 엔터인데요. 첫 번째는 기술적 분석상 역시 6만 5천 원이 강력한 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 상반기 스트레이키즈에 이어서요. 하반기 이 트와이스의 월드 투어가 이어진다는 점 보고 있고요. 좋게 보고 있고요. 현재 그 7만 원 초반 가격은 다시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에 유효한 그런 가격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시즌이기도 하니까 실적과 맞물려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동우 대표님, 뭐 엔터 쪽은 지금 실적 관련 분위기가 어떨까요? 뭐 주가에도 반영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조금 선반영은 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좀 질척거리는 이게 약간 네. 박스권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어느 업종이 먼저 오르고 그다음에 업종이 오르면 그전에 올랐던 업종들이 다시 좀 조정을 보이는데 엔터주가 거기에 좀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하반기에 이제 한알령 해제 수혜라는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할 것이고요. 실적으로 보더라도 대형 엔터 4곳 모두 다 전년 대비해서도 50% 이상 증가율 또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뭐 하반기에 이제 블랙핑크의 신곡 뮤비가 1등을 했다라는 점들,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곧 이제 다시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SM에서는 뭐 에스파나 뭐 NCT 등이 이제 대기를 하면서 빌보드에 더 많은 K-팝 신곡들이 더 많이 포진할 것으로 보여서 주가 자체는 우상향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실적 발표 전후로 이제 아마 다시 또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호실적 발표 전에 기대감이 조금 떨어진 지금 상황에 오히려 꼭 진입하셔야 될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보이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 약간 눌림목이 나왔을 때 접근하는 전략을 지금 뭐 엔터뿐만 아니라 몇 가지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를 하십니다. 그만큼 박스권 장세에 갇혀서 지금 뭐 지지부진한 방향성을 좀 탐색하는 과정이 거치고 있는데 앞서 김영무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저항대 돌파까지 이런 눈치 보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자, 네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투자의 최종 판단 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투자 원칙에 맞추어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장 이야기를 나누면서 궁금증이나 또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식 투자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 카카오 채널 필살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널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